안녕하세요. 체인리법률사무소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과 초기 창업팀에서 이제 투자 유치도 빈번하게 하시기 때문에 투자 계약서를 전달받았을 때 어떤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우선은 투자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제 주요 조건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고,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이번 투자 유치로 얼만큼의 주식이 발행이 되고 우리 그 회사의 지분이, 대주주의 지분이 얼마만큼 희석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그래서 투자 유치로 희석되는 우호 지분의 수량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얼만큼 우리 지분이 희석이 되고 얼만큼의 우호 지분이 남게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 유치를 아직 하지 않은 회사는 이제 무소불위의 그런 주주총회에서의 권한을 좀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의결에서의 하자도 치유할 수가 있는데요. 66.7%, 50%, 33.4%라는 그런 지분율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투자 유치 이후에 66.7%의 우호 지분이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우리가 여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우호 지분만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다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톡옵션 부여라든지 정관 개정, 그리고 임원회 해임, 상법상 합병 이런 안건들도 저희 우호 지분만으로 의결을 할 수가 있고요. 시리즈 A까지는 이제 66.7%의 우호 지분을 좀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좀 관행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 지분은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보통 결의를 장악하고 있는 그 이제 기간이 시리즈 B까지는 이 정도 우호 지분 남겨놔야 된다라고 많이 좀 관행적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주주총회 보통 결의 사항으로는 임원 선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원 선임이라서 그것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33.4%, 저희가 투자 라운드가 좀 후기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호 지분의 50% 지분이 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이하의 지분율만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투자자를 비롯한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을 좀 결의를 하려고 그럴 때 그런 특별 결의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33.4%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계약을 주고받으시기 전에 투자사로부터 보통은 텀쉿이라는 거를 먼저 받으시게 돼요. 텀쉿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을 간략하게 기재한 문서이고요. 그 자체로 계약서는 아니지만 한번 텀쉿에 기재됐고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 가능성이 낮아서 텀쉿에 있는 내용부터 좀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보시면은 이제 진술과 보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좀 러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진술과 보장이라는 내용은 투자 계약에서는 대주주가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들도 진술과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자세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회사를 창업하시고 경영하시는 대주주 이해관계인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식재산권에 관한 리스크는 없는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불법성은 없는지, 그리고 저희 내부 코파운더 간의 분쟁은 없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고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나 분쟁 가능성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과 보장을 모두 했다라고 하시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시면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투자 계약 위반이 돼서 투자 계약상 페널티들을 부담하실 수 있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 조항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투자 계약서들은 이런 창업자들에게 좀 더 불리한 내용으로 많이 작성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의 책임에 관해서 이해관계인이 전면적으로 연대 보증을 하고 연대 책임을 지는 내용이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최근에는 좀 완화된 조항들이 투자 계약서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 회사에 뭔가 어떤 특정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서 투자사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주주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회사가 이런 투자 계약 이행을 못하게 했던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해관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완화된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보증 조항 방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완화된 조항으로 들어갔는지를 조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계약에는 보통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주식이 종류 주식이고, 그 중에서 상환전환 우선 주식이에요. 종류 주식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전환권에 관한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환전환 우선 주식은 이제 배당에 관한 우선권, 그리고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이런 권리들이 이런 주주에게 부여된 주식이고, 저희는 좀 편한 표현으로 풀옵션 주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상법상 부여 가능한 거의 모든 권리가 이제 들어간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전환권이 조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전환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환권이라는 거는 이제 리픽싱 조항이라고 좀 편하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특정 전환 조건이 달성됐을 때 추가적인 투자자의 주식 인수금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투자자의 주식 수만 늘어나는 조항이에요. 왜 그런 조항을 넣냐면은 투자자의 손해를 좀 보전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밸류에이션을 100억으로 받아서 한 주당 100만 원으로 투자 유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후속 투자를 받으실 때는 밸류에이션을 더 낮게 평가받으셔서 한 주당 90만 원으로 투자를 받으셨어요. 그럴 때는 기존의 투자자도 90만 원으로 투자 유치를 했던 것처럼 이제 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존 투자자들도. 그래서 이런 리픽싱 조항을 좀 상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투자자의 동의권, 협의권에 관한 부분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경영권에 대한 동의권, 협의권을 투자사가 갖게 되는 건데 투자사는 보통은 지분을 적게 가진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사의 입장에서 경영권을 조금 감시를 하고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거고요. 투자 계약서도 일종의 주주관 계약이기 때문에 의결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소수 주주인 투자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사의 지분은 10%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제 특별 결의 사항인 정관 개정에 대해서 투자사가 거부권이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투자 계약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동의권, 협의권 조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인지를 하시고 이런 동의권 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항상 투자사의 사전 동의를 받고 이제 그런 경영권을 행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보통 투자계약서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의 동의권, 협의권 내용이 들어가는데 조금 과도한 업무로드를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진 않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위약벌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투자계약을 위반했을 때 우리 회사와 그런 대주주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좀 중과실이 있을 때 이런 페널티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상법에 위반해서 이런 페널티들이 부과되지는 않는지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페널티들이 적용이 되는지도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회사와 이런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백해 무익한 조항이라서 그리고 반대로 저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크면 클수록 좋은 조항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협상력이 좀 투자사와 비교할 때 좀 높은 편이라면은 위약벌을 전면으로 삭제를 요청을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위약벌이 이제 투자 원금의 20% 이렇게까지도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이게 줄어들어서 12%까지 좀 감소돼서 좀 협의도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위약벌 같은 경우는 그 규모도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투자계약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